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5525 토요일, 오늘의 찐시황 바로 시작하면서 헬로우 에브리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주봉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맨날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반대로 이따위로 나오면서 계속 저희를 괴롭히는지, 글로벌 추세 보면서 한국 증시를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 증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 정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좀 그거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전략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서 증시 좀 무거워도 혹시 그러면 먹을 거 없을까? 대안되는 섹터 없을까? 대안되는 섹터 나온다 그러면 거기 가서 충분히 대응하고 나머지는 지수는 옆으로 즉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시장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시장의 주요 메이저들이 그렇게 끌어가는데 저희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리면 밀리는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 올라가는 섹터 쪽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서 내 걸 챙겨야 될 것 같고 이런 양동작전을 피다 보면은 지수에 너무 여기 올인돼서 이것만 보고 어떻게 저거 빠지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는 오히려 큰 또 다른 줄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은 시장이 좀 묵직하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있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다는 게 그나마 트레이더 입장으로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증시 일단 따끈따끈하게 끝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은 뭐 그냥 견고합니다. 그냥 단기 평선 딱 올라오놓고 그냥 계속 그 안쪽에서 좀 세게 갔어? 좀 속도 조절해? 라고 하게 되면 속도 조절을 할게. 하지만 추세는 이상 없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붙어가는 모습들 전혀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거래가 팍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 올라온 다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레벨을 위쪽으로 가는 거 이거 꿈에 그리는 지수의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단기 평선 이탈에서 딱 나 좀 쉴래 라고 하는 구조 나올 때까지는 계속 미국 주식 시장은 가는 게 맞다. 완전히 미국 주식하는 제 계좌도 그래요. 미국 주식하는 계좌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별로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뭐 어제 같은 날은 엔비디아가 끌어줬고 그 다음 날은 엔비디아 또 가는데 나머지가 또 다시 쭉 올라오고 역시 추세 타면은 주식은 미국이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나마 어제 다우지수가 좀 급락을 해놓고 거기다가 급락해놓고 일단 반전 시도가 나오는 거. 근데 이 정도 라인 쪽에서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관건은 그래도 산업적인 대표가 다 모여 있다고 하는 다우지수가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지켜줘서 턴이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일단 눈길 있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해외 시장 쪽에서 일단 어제 보니까 일본도 그 중요한 지지권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다. 언제 또 일본이 저희가 알고 있던 뭐 탄력적인 쫙 갔던 모습들 빼고는 지금은 좀 정체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조금 좀 약간 무거워지고 있죠. 고점에서 못 버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3,000대 중반대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홍콩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갔다 일 다 봤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올까요? 근데 각도가 조금 좀 가파르네요. 이건 일단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부러운 대만. 지들이 무슨 나스닥이에요? 이러면서 나 대만 아니다. 나스닥 제2버전. 그러면서 똑같이 가고 있는 완전히 기술적으로 딱 눌러놓고 지지해주고 그냥 쭉 다음으로 가는 모습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그러고 나서 한국을 딱 본다. 참 한숨 나와요. 나와서 조정 나올 때도 좀 어지럽고 이런 국내 시장의 동향을 보고 솔직히 짜증난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의 분위기는 한국 증시는 여기다가 또 이래놓고 저희가 또 많이 또 외국인들의 더티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 주 그 주간 단위로 한번 볼까요?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 동향이 일단 뭐 주식은 크게 관여 안 합니다. 그냥 뭐 있는 거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니? 잘 봐라. 선물 무지하게
어떤 시장의 흐름들도 글로벌 증시가 쭉 가고 있는데 너희는 이리 와. 그냥 내가 파생으로 요리조리 해가지고 선물 옵션으로 그냥 내 수익 다 먹을 테니까 그냥 일로 와. 뭐 하는지 보세요. 선물 매도 그냥 시장 상관과 없이 쫙 밀어버립니다. 요쯤 왔으면 좀 밀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지금 현재 4일, 5일인가요? 예, 연속 순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뭐 어떤 이유를 이어지는 간에 근데 이유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저점에서 다시 쭉 올라오다 보니까 요거 핑계로 그래? 한번 또 한국 증시 요리해야지. 선물 또 무지하게 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콜 매도, 풋 매수 양을 보세요. 뭐 거의 양이 뭐 6배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 선물까지 매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금액상으로도 볼까요? 금액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콜 매도 강화, 풋 매수 그러면은 선물 매도 쭉 해가면서 삼성전자 때려가면서 그러면 시장 매를 내려오겠죠. 그러면 파생으로 수익 챙기면서 거기다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주식 선물까지 가자 올인. 근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현물 매도가 팔기 시작을 해야 그게 어떤 하방 압력 그리고 또 추세적인 하락일 텐데 또 그렇다고 보기도 힘든데 파생으로만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다 들어오게 되면 더 얄미운 것들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 이야 기관들이 신났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본격 가동.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선물이 연결돼서 또 베이시스와 연결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참 얄미워요. 이런 거 보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번 저희한테 뒤통수를 딱 때려주시는 이분들, 연기금들. 네, 거기다가 벌써부터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팔 거야 라고 해서 초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형님이 그러네. 나도 이런 주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고민하는 게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 많아지고 반도체 소부장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쯤에서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슨 상관이야? 뭐 필테스트 아직 통과 못했는데 그런 뉘앙스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은 매도 그리고 또 오히려 반도체 쪽을 다 줄이더라고요.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는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종목 다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쯤에서는 줄인다는 연기금의 액션을 보았을 때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일시적인 건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주체들로 쫙 하고 다 끌어갈 건지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기관에서도 특히 연기금 쪽에서도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확신이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심은 다른 데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다 보면 거기다 또 외국인들은 같이 삼성전자 집중 매도 나머지들은 그냥 잠잠 이렇게 되고 나머지 또 필요한 건 또 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수 삼성전자가 위치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거워지면서 지수는 무거워지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우리 손 놓고 가만히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잠깐만 미국 시장에서 요즘 관심이 뭘까? 미국 시장의 요즘 관심은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 핵심을 찾고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들이 막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또 시장이 움직이고 거기다가 1분기 실적 좋은 거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항상 1분기에 나온 실적들은 꼭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섹터들은 올 한 해 적어도 한 9월 달까지는 이게 끌고 가면서 거기서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 실적 이상이 없을 거 이렇게 되면은 가이던스가 1분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2분기까지도 딱 열어집니다. 그러면 플레이하기 좋습니다. 1분기에서 뭐 출렁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자금 들어와요. 그래서 또 올라오는 거 보고 2분기, 3분기 실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이던스가 그래도 계속 우상향이다. 계속 이쪽 플레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뭡니까? 지금 플레이 들어오는 전선은 약간 1분기에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력기기 쪽으로 여전히 강한 모습들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전력기기를 필요해서 에너지 쪽은 계속 강한 모습들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화장품, 소비재 쪽입니다. 의외로 강합니다. 근데 화장품, 음식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실적에 잘 나온다, 챙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내수에서 단순히 음식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실적이 잘 나옵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P와 Q 저희가 얘기하는
코스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벌어져서 실적이 좋은 거를 의뢰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해요. 야, 특이한데? 하고 하면 저게 모멘텀이 뭘로 움직일까? 그랬는데 실적이 좋게 발표되고 거기서 나오는 QA 확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수출이 증가되면서 나오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다르네. 수출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플레이가 들어오는 게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 살아있는 섹터들은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쪽에서 집중하고 지수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래, 섹터로 플레이할래,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네,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다른 시장의 모습들.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매크로 지표 한번 쭉 보고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미국 시장은 뭐 빅테크 위주의 반발 매수 나왔다라는 정도. 그리고 나스닥 최고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최고치 경신 마감. 근데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뭐 기술주 다시 반등 시도하고 그랬는데 요게 눈길이 갑니다. 또 시장이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는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 이게 5월 확정치가 69.1로 직전적 5월이 77.2, 거의 뭐 10% 포인트가 급락합니다. 네, 이런데도 금리 안 하고 버티겠다고요?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을 아직까지도 그래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되고, 좋은 뉴스, 굿 뉴스 나오게 되면 배드 뉴스로 나오고, 내구재 주문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저거 좀 안 맞는 거죠. 이거랑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4월달 내구재 주문이고 5월달 소비자가 요게 좀 더 가까운 거다 보니까 4월달까지는 괜찮은데 5월달까지는 소비자 심리지수 떨어져.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 싶긴 한데 이건 뭐 그때그때마다 다를 겁니다. 결론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인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단 자기네 미국에 대한 투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리쇼어링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들어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GDP에 대한 상승력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인프라 투자나 모든 것들이 우리 또 배터리도 투자하고 거기다가 또 II도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GDP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 그러면은 물가가 올랐어도 내가 잡이 없거나 그렇게 됐으면 벌써 금리나 했죠. 그냥 쫙 내려서 그냥 내렸을 텐데 괜찮다 보니까 그냥 유지가 돼요. 이게 지금 나오는 현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길이 가는 게 이게 벌써 연준이 액션을 취했었어야 되지만 못 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욕먹을까 합니다. 제가 보기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금리 인상기에는 처음에는 금리 물가가 올라온다고 해도 연준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거 일시적인 걸 겁니다. 일단은 주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치해놨잖아요. 그러다가 물가 탁 튀니까 나중에 허둥지둥해서 금리 올렸다. 욕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로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덕이는 신호가 나와서 먼저 선제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데 라고 딱 보는데 너무 이런 게 좋아요. 좋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했는데 물가가 안 빠지고 그냥 다시 살짝 올라간다. 또 욕 더티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욕 먹기 싫어. 저희랑 똑같네요. 예, 댓글 욕 먹는 거 싫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게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연준 입장으로서도 그냥 눈치만 보는데 솔직히 연준 입장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행정부에서도 좀 해라라는 쪽으로 나올 거고 또 대선 후보들이 둘 다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고금리로 갔었을 때 만약에 중산층 아니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표로 볼게요. 표로. 그러면 위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초부자 쪽들은 오히려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현금 갖다 놓으면은 금리 5.5% 그냥 수익 얻을 수가 있는데요. 5%대. 근데 이 아래층, 그러니까 오히려 더 표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쪽은 약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주머니가 이렇게 물론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리게 되면 나 집값 이렇게 높은 집값 어떻게 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이 쪽에서 막 이렇게 약간 보고 있는데 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연준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명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냥 현실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 오르고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언제든지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거기에 또 따라가는 걸로 봐야 될 텐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늦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그러면 원래 7월 달에서 뒤로 늦췄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시장의 내면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연준에서는 자꾸 입으로는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시장에서 기대감이 금리 인하 조만간 할 거야. 에이, 올해도 힘들겠네. 이런 식으로 가줘야 자기들이 오히려 좀 낮춘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액션이 나오게 되면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시그널을 좀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ECB가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 좀 하나씩 둘씩 동참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미국만 딱 둔다고요. 예. 아무튼 그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크로 지표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입니다.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달러 약세로 가다가 강세로 갑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올라오느라고 그렇게 또 증시를 망가뜨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은 다시 가는 듯 하다가 한 105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싶었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등은 나왔는데 강한 반등이 아니죠. 올라가는 각도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지난번에 올라갔던 이런 각도보단 전혀 아닙니다. 슥 올라갔다가 살짝 또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는 지금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다시 105대 못 가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지수는 한국 증시는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요거랑 또 하나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 보게 되면 10년물 금리 관련돼서 지금은 요것도 하나의 변화죠. 많이 좀 한때 떨어졌던 금리가 쭉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2700 또 50, 70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이 싹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또 물량 나오는 것들 거의 금리 플레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금리가 뭐 세게 올라간 또 아니에요. 쭉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올라가는데 삐질삐질삐질하고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를 할까?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그널을 줘야 돌파를 하겠죠. 그러면 4.5 이상 가기도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이 정도로 내려온다. 그럼 금리 만약에 4%대 초반대나 그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또 확인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이 반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외국인들은 플레이 신나게 자기가 핑계 댈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아주 좀 더티해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오랜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예, 또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코인 시장.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는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라왔고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다 돌파하나라고 해서 또 바짝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차익 매물 나오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올라올 때는 박스권 이런 거 들어올 때는 일단 추세 맞춰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쉬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라인 돌파하고 그러면 일단 한 67,000원대 중심으로는 일단 좀 쉬겠죠. 요거 추세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또 6만 달러대 초반 가격에 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쉬었다가도 다시 고점 돌파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흐름은 이더리움이죠. 이번에 이더리움 또 ETF 현물 통과된 거 보고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쭉 뭐 있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부까지 쭉 들어오고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겠느냐. 근데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조금 줄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줄였다가 오히려 조정 나오게 되면 다시 보자라고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하고 지금부터는 같이 갈 겁니다. 근데 같이 가는데 이더리움이 초반에는 살짝 좀 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로 보는데 그러면 고점 돌파는 제 느낌으로는 이더리움이 먼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 쪽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줄였다가 혹시나 조정 나오게 되면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좀 최근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뭐 이것저것 다 하는 주말에도 쉬지 않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 들어갔다 그러면 넣어놓고 하는 또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쪽이다 보니까 약세 쪽이면은
거의 안 갖고 있겠죠. 안 갖고 있고 그러다가 뭐 변화가 나올 때는 그때는 조금 들어가는데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매크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체크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는 여기가 저항이 큽니다. 2700, 2720 버틸려고 무지 노력했다가 여기 갭 나온대 여기요. 여기가 버틸려고 노력했다가 일단 툭 빠집니다. 아이고 어렵구나. 그걸 또 삼성전자를 밀어버리면서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일단 요 밑에가 여기가 딱 지지가 나옵니다. 요게 미국 증시가 턴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찍어야 되겠습니까? 꼭? 예, 제 기준으로는 2670. 그러니까 지금 2670 앞 밑에 지지권 딱 두고 거기서 나왔던 거를 이제 반발로 시장이 또 변화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요 갭 나왔던 부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2690, 2700 여기 또 저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거래 한번 지금 보통의 거래만 나와서 딱 전환돼서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제자리를 차지할 때까지는 일단은 지금 자리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의 저항 그리고 또 요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유 지수는 뭐 또 반등한다고 그래도 또 좀 무겁겠네. 그럼 그냥 종목적으로 가야지 섹터로 가야지 그게 더 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대응들 같이 체크해보고 이번에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들 미국 시장은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물론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GPU가 통하는 AI 시대 이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흐름을 가져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변압기, 뭐 전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겠죠.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신나게 와 우리 AI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제가 보기에는 1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들어가면서 구축을 하는 단계니까요. 그런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AI 활동을 하고 거기다가 학습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과정까지 계속 넘어가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깐만 저기서 허덕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프라를 설치하면 뭐합니까? 전력이 없어요. 전력이. 그러면 누가 전력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꾸준히 AI를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AI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많습니다. 전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뭐 이거 알아서 누가 해주겠지. 알아서는 무슨 누가 해줍니까? 예, 이런 알아서가 아니라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족한 거를 누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력 즉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무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걸 가지고 AI를 할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프라가 아니라 지금은 전력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부각받고 있는 수소까지 수소 연료전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LNG죠. LNG 화력발전까지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돼야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 여기까지. 그러다 또 이거를 그러면 수송은 누가 할 텐데 운반은 누가 해? 그러면 조선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이 카테고리가 가장 핵심인 거죠. 지금은요. 지금 트렌드는 여기에 맞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러면 부족하니까 인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자 이제 전력 걱정하지 마. AI 충분히 돌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아직 고민인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이 효율이 그만큼 가장 크겠느냐? 요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밤에는 놀아야 됩니다. 비 오면 놀아야 돼요. 또 저희 같이 또 여름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그런 기간이 들어온다. 그럼 장마철이죠? 어떻게 그냥 세워놓고 저 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필요한 게 ESS.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잠깐 반짝 빛든다. 와 태양광 빨리빨리 전력 세워놔. 이쪽으로 채워놔. 그러면서 ESS로 들어가는 거겠죠. 요런 구도. 요런 걸 딱 봤을 때는 에너지가 지금은 시장에서 중심을 끌고 있다라는 쪽에서 여기서 일단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조금 스윙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1박 2일 정도로 치고 나오고 기다려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게 지금은 주된 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엔 여기였다가 슬슬 이쪽으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쪽에서 지수는 됐고요.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예, 지수 봐야 답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이번 주 가장 강력했던 섹터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일 동안 지금 가장 강했던 섹터를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 SOFC 열심히 한번 털어봤었죠. 저희 하위 채널, 예, 하위 채널 가치 투자 가시게 되면은 제가 벌써 한 일주일 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이거를 열심히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나 SOFC에 그게 뭐지 궁금하시게 되면 가치 투자 가서 예, 보시게 되면은 내용들 아마 딱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저는 당장에 이게 지금 뭐 영향을 나오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준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보조 발전, 비상 발전 이런 쪽으로도 해놔야 지금 전력 부족 사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거로 돌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특히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가 정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건 난리 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만약에 정지된다. 그럼 이거 하나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관련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한 군데가 다운된다. 이거 먹통이에요.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없는 쪽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새롭게 들어간다.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 해당되는 공장, 해당되는 기업 여기서 우리 자체 발전으로 돌아갈 걸 준비한다. 다들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수소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좀 확보가 됐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없게 되면은 차라리 그냥 수소를 운반해 옵니다. 수소를 운반해 오게 되면 이거 가지고 거기서 채워놓고 또 수소 가져오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커간다. 그러면은 관심이 높아지면 당연히 액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가장 또 빠르고 강하게 턴할 쪽이라고 보고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들 볼까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코 가장 강하고요. 예,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선 엔지니어링은 강하다가 지금 잠깐 살짝 쉬고 있죠. 이런 쪽들 퓨얼셀 이런 쪽들 보니까 어제 간밤에 또 미국에서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대표 주자가 또 반등이 들어오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 강화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SK 이터닉스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PF가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도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쪽에서 트레이딩 할 기회 계속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미코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미코는 미코 세라믹과 미코 파워라고 하는 두 축이 있고 거기다가 미코 파워와 그러니까 미코 세라믹과 연결되는 또 코미코가 있죠. 이렇게 딱 자회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 성장 동력, 연료전지, 지금 반도체, 세정 쪽에 강점으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광고 이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수산 쪽이 강하네요. 또 약간 음식료 쪽에 그래서 김 개인적으로는 풀무원을 많이 좀 언급을 드렸었죠. 예, 언급드리고 양식한다라는 쪽에서 풀무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김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영역이 확대된 점들 이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것들 또 삼양식품, 농심, 그다음에 대상, 오리온, 그다음에 풀무원 이런 구조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두고 자리를 차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또 거기다가 요즘 강한 김을 양식을 한대요. 직접 예, 실험실 같은 데서 양식하고 이거를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느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 뭐 떡국 같은 데 들어가는 김은 들어가는 김 그 밀키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점점 더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세계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게 김 좋아하는 나라가 생산하고 잘 먹고 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이잖아요. 중국은 김 그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쓰니까 기술력이 발달되는 이런 구조.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계속 강화되는 모습들이죠. 예, 오르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거기다가 좀 덜 간 종목이 있죠. 동원 양반 예, 동원 FM이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거는 볼게요. 여기입니다. 이제 막 여기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
볼까요? PBR 0.8배. 예, 선행 PBR 이제 올라와도 5배, 6배. 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예. 아직까지도 이거는 예. 계속 단기적으로는 이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따라가서 사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 들어왔을 때 한번 지금 기준으로는 4만 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4만 원대 살짝 무너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자리 차지하고 요거는 요만큼 그냥 나도 가봐야지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원이란 것 때문에 지배구조 아니면 또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인색한 회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동원 산업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도 변화가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근데 참치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다가 지금 여기 좀 정체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 맞는 쪽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해외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원 F&B가 아쉬운 게 해외 매출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변화가 되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구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싸니까 그리고 또 실적 잘 나왔으니까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계속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선 이거 여전히 관련돼서 가장 뜨겁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예 말씀드리고 얼마나 갔어요 이거 지금 예, 그리고 딱 이때 이런 때가 중요하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조정 나온다. 네 그래서 강하다. 그리고 조정 나온다 쭉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약간 요 라인들 여기까지 거의 닿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이평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 조금만 더 오면 일단 1차로 한번 매수,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 더 사야지 준비하는데 빵 떠버려요. 역시 주도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강하게 나온다는 거. 이거는 보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비중 이거는 좀 끝까지 가져가 봐야지 하는 비중만 남기고 일단은 좀 계속 가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은 딱 이런 나 급등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거는 LS그룹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1차로 LS 이것도 전력기기 쪽에서 강자 구리 가격이 빠지느라고 한번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더 이게 타이밍은 잡기가 되게 어렵네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변화 들어오게 되면 혹시나 주가가 지금 단계 쪽에서 살짝 예측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단계 그러니까 즉 혹시나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16만 원대 전후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가장 좋은 일단은 타깃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랐지만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가격. 하지만 조금 더 시장이 기울기는 LS 일렉트릭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네. 우리 옛날에 한때 2차 전지 충전소로 들어가는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변압기 그런 쪽으로 세트로 들어간 것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으로 막 들어가니까 와 우리 관련주야라고 보는데 이게 업하기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막 딜레이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주한 것들 가지고 우리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위축되어 있다가 바로 변화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송전 배전 관련된 쪽들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딱 지금 부각받는 게 ESS입니다. 이거 부각받다 보니까 와 우리 부각받는 시절이 왔어요 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쫙 랠리가 들어오는데 일단 실적은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가 수주 끝났고 이쪽 가지고 너무 2차 전지 전기차 가지고 너무 보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밀렸던 수주가 확 들어오는 것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다가 MSCI 관련된 쪽에서 편입 이슈가 있죠. 이게 지금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이제 막 6조 딱 좋지 않습니까? 4조에서 6조 사이. 그래서 이거 6조 넘어간다라고 하다 보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들 이것도 있는데 올라가고 막 이게 털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다시 그런데 적어도 한 21만 원대 밑으로 들어와서 지금 추세가 보시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워낙 강력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언제 사느냐가 관건이죠. 예. 21만 원대 위로 가는 거는 일단은 그냥 패스. 그냥 일단 모르겠어. 그 밑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지지권 내려오게 되면 21만 원, 20만 원 사이 정도쯤에서 자리 만든다. 그때부터는 한번 트레이딩에도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음식료 업종 잠깐 말씀드린 대로 또 강한 모습들 나오는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이제 대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CJ제일제당 이것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참 움직임이 느리다라고 봤었던 이제 대상까지도
장려상 안 받습니다. 대상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 저항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한번 꾸준히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나머지 또 태양광 이쪽도 이번 주 강했죠. 예, 그냥 태양광 하게 되면 가장 탄력 좋은 건 이제 이거 같아요. HI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게 가장 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퍼스트 솔라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강 받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쪽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고 풍력도 움직이는데 시장의 관심이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그 종목 말씀드렸었거든요. 태웅 이거 좀 억울한 거죠. 이렇게까지 빠질 실적이 아닌데 거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중요한 지지권 만들어 놓고 다시 반등 시도한다. 일단은 지금은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지 22,000원대 부분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가 고민이 많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그렇게 갑니다. 일단은 약간 위험 관리는 해야겠죠. 위험 관리는 하는데 저라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거 여기 이쯤 들어갔을 거예요. 확 물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러고 있다가 고민하다가 손절해 말어. 비중을 좀 줄였을 거예요. 줄였다가 이거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사야지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또 여기 중요한 지지권 차지합니다. 여기서 손절했던 거 여기라도 다시 삽니다. 비싸게도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내가 생각하던 걸 맞았다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비싸더라도 사서 다시 채워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적어도 이 정도 라인 쪽까지는 한번 그때 나왔던 고가 때 라인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핵심은 태웅은 일단 풍력 쪽 이거 안 돌아간다고 해서 주가가 밀렸는데 조선 쪽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또 잘 되겠죠.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섹터 관련된 쪽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들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드는 의문은 반도체 가지고 고생했던 거 이건 좀 너무한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또 돌아올 겁니다. 삼성전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 준비를 그걸 또 집중을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이나 아니면 회복을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쪽들은 거기를 많이 보시되 이거 돌아오기 시작하면 시장도 반등하겠구나 라는 쪽도 연결시켜서 같이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면서 삼성전자 가지고 외국인 형님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뼈까지 발라먹으려고 하다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간 고생하실 겁니다. 나중에 뭐든지 다 잘하실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잘 돌려놓으세요. 이거는 저희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그리고 트레이더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찐시황 오늘 시장 흐름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주도 더울 것 같습니다. 더우면 빙글에 이거 아니죠? 더우면 잘 또 더위 관리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아마 좀 시장이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찾아 나가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저희 트레이더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가족분들한테도 다 같이 그런 성과가 돌아오시기를 정말 기원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